자, 지난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사실은 일과 에너지, 역학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양 자체가 이 부분이 많기도 하고 시간이 워낙 오래 지나서 아마 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새롭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알아보게 될 주제는 일과 에너지지요. 사실 이렇게 분리해서 서술을 하긴 했지만 일과 에너지는 서로 이렇게 상호 변환이 되는 그런 관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요, 일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네. 자, 일상생활에서 일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부모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니? 라고 했을 때 이 일은 이제 직업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죠? 아마 직업의 의미를 가질 거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 일 같은 경우에는요, 노동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노동이라든지 직업에 관련된 의미로 되게 이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에서는 이 일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같은 방향으로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잘못 썼죠? 이동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이동 거리가 있어야 우리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 이동 방향, 이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똑같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W1은 F에다가 S를 곱한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1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살펴봤던 이 사람은 나더러 일을 안 한다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보면 지금 도토리를 들고 있는 힘의 방향은 여기 중력에 거스르는 방향이니까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위쪽으로 힘을 작용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동하는 방향은 어느 쪽이지? 왼쪽. 그러니까 이 평면상에서는 서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작용하는 힘의 성분과 이동 거리가 서로 수직이지요. 하지만 이 수직인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사실은 들어야 돼. 가령 어떤 물체가 있고요. 물체가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 하지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가령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아, 이래도 방향이 서로 다른데 왜 이 경우에는 우리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나? 왜냐면 사실 우리는 이 수직이라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 수직일 때는 일이 0이라는 거. 그러한 관점은 우리는 벡터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수평면에서 이동시키는 일,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 그래서 수평면의 경우에는 마찰력과 이동거리를 곱해줍니다.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은 중력에다가 높이를 곱해주죠. 왜냐하면 일이라는 거는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한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힘을 실제로 저만 따지면 되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마 또 아닐 거야. 왜냐하면 가령 이제 물체를 들어 올리는 과정만 생각을 하더라도 중력 이외에도 공기 저항이라는 것도 사실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 기타 등등 여러 힘을 사실 따져야 우리가 정확하게 한 일을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이렇게 중력 정도만 간주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마찰력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가 진공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닥, 그러니까 지면에서는 마찰력만 작용을 하겠지만 실제로 물체의 상부를 고려하면 공기 저항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거야. 하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는 고려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렇게 간소화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왜 수직이면 1이 0인가? 이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일이라는 것을 사실은 요 내적이라는 걸 통해서 정의를 하거든요. 벡터의 내적이라는 거는 가령 시점이 동일한 이렇게 두 벡터가 있어. 그랬을 때 한 벡터에서 다른 벡터로 수선을 내려요. 여기까지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길이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 살각이 세타일 때.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우리는 그냥 이걸 몰라도 돼요. 벡터 중학교 때 안 배우니까. 하지만 어쨌든 1은 이렇게 내적으로 정의가 된다. 그럼 이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라고 하고 A 벡터의 크기를 우리는 A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 벡터를 우리는 B 벡터라고 하고 B 벡터의 크기를 우리는 B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봐봐. 벡터 내적의 정의가요. 수선을 내렸을 때 요 수선의 발까지 요 거리에 요 B 벡터 전체 길이 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그러면 요 길이 곱하는 거니까 A 코사인 세타에다가 B를 곱하는 거네요. 그래서 값이 뭐가 나오냐면 AB 코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아마 이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각비라는 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다. 코사인이라는 거는 빗변분의 밑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1이라는 것은 힘 벡터에다가 위치 벡터. 그러니까 위치 벡터라면 안 되지. 변이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데 이 이동거리에 해당하는 벡터를 서로 내적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힘의 크기, 이동거리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걸로 우리는 사실 쓸 수가 있지요.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라는 거에 대한 성질을 보면 세타라는 각이 0도일 때 0도일 때는 코사인 0은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코사인 90도는 0이 나오게 되지, 그지? 그래서 이 값을 이용을 하다 보면 1이 0이 되려면 코사인이 0일 때니까 f 벡터와 변이 벡터가 서로 수직일 때 이때 이제 아마 1의 크기가 0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힘이랑 이동거리 그래프예요. 그랬을 때 사실 유념할 거는 앞에서 이 벡터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헷갈릴 수도 있지만 힘은 실제로 물체에 가해진 힘입니다.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가령 요런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체가 있어. 물체가 있어요. 얘를 여기로 힘을 준 거야. 그러면 여기로 한 6N쯤 줘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축이 있고 여기 각이 60도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동하는 거리는 이 방향이죠. 이동 방향이 딱 정해졌네. 그러면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도 당연히 정해지겠지. 왜? 삼각비죠? 여기가 6N. 그럼 얘는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3N에 3루트 3N. 이렇게 쪼갤 수가 있지, 힘을. 그러니까 실제로 요 이동 방향, 하늘색으로 친 요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힘의 크기를 구하면 얘는 6N이 아니라 3N이 작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3N이 작용을 합니다. 그럼 가령 이걸로 이제 뭐 한 12m쯤 끌고 가볼까요? 그러면 3에다가 12를 곱하니까 36줄이 나오게 되겠지요. 36줄이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률 관련된 얘기 전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령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는 1의 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동거리,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힘을 의미하겠지? 왜냐면 W는 F, S니까 S, W. 그러면 기울기는 S분의 W니까 F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률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일률은 단위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우리는 일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률의 단위는 와트라고 해요. 그러면 1줄은 1와트에다가 1초를 곱한 값이 되겠지. 왜냐면 정의가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니까 시간을 곱해주면 실제로 한 일의 양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1와트라는 단위는 대문자예요. 1와트라는 단위는
1초분의 1줄이니까 1줄 per sec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위 시간 동안 일하는 말이 들어간 경우에는 단위의 분모에 시간이 들어간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 되겠다. 그럼 자연히 일의 양이 일정할 때에는 이 일률은 시간에 반비례한 어떤 값으로 이렇게 반비례 함수로 표현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점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이죠. 자, 그럼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일률에 관한 얘기를 왜 했냐면 도구 때문에 그래. 도구라는 거를 쓰면 일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지금 내가 얘기했습니다. 자, 일을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냐면요. 편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의 총량, 그러니까 일의 양이 줄어든다라고 난 얘기한 적 없어. 그렇다고 일의 양이 도리어 늘어난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 아니, 뭐 늘어나긴 하겠죠. 왜냐하면 도구를 들고 오거나 도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증가하겠지만 실제 그 도구로 행하는 일의 양은 그냥 맨 몸으로 하나 똑같아요. 그걸 우리는 일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서 도구는 크게 두 종류를 다뤄요. 지레라는 친구와 도르래라는 친구를 다루는데 각각에 대해서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지레를 사용한 경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레를 사용한 경우, 자, 여기 A, B 이렇게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한쪽에는 물체가 올려져 있고 이 한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여기에 사람이 뭘 작용하는 거냐면 힘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작용을 해서 여기 있는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지뢰는 요럴 때 이제 써먹는 거지요. 여기 이제 받침점이 있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자, 내가 여기에요 힘을 가해서 요 점의 높이를 얼만큼 낮췄냐면요. h2만큼 낮췄어요. 그러면 요때 행한 일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f 곱하기 h2가 될 겁니다. 왜냐면 힘은 바닥 방향으로 줬으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자, 요게 일을 행함으로써 여기서 올라간 일의 크기, 여기서의 변화. 그럼 뭐냐면 요 w, 얘의 무게죠. 얘를 얼마큼 들어 올린 거예요? h1만큼 이렇게 들어 올린 겁니다. 요 점이 이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 중심점이 이렇게 h1만큼 올라갔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도 h1.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어쨌든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 당연한 거지. 여기에다가 일을 해줬어요. 요만큼 일을 해줬어. 근데 갑자기 얘는 올라간 일이 더 적어요. 뭔가 이상하잖아.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FH는 WH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돼요. 같은 쪽고 곱한 거는 같은 쪽고 곱한 거다. 이런 식으로 흔히들 우리는 외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좀 더 까다로운 건데 도르래를 사용한 경우 도르래를 사용한 경우에는 좀 더 까다로워요. 도르래는 종류가 두 개야.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줄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요. 도르래는 고정이 돼 있어. 하지만 힘의 방향만 바꿔줍니다. 기준의 힘은 어느 방향으로 줘야 되냐면 요 물체, W에 해당하는 물체에 들어올리기 위해선 힘을 윗방향으로 줘야 됐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줄에 쭉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하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여기 있는 이 물체를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면 지금 힘의 방향만 바꿔줬다라는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작용한 힘의 크기 F에다가 지금 이동한 거리 얼마죠? S는 W 곱하기 H입니다. 하지만 이 F, W랑 똑같겠죠? H, S랑 똑같겠지?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FS는 WH, 이 식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얘는 움직 도르래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움직도르래라고 부르는 친구예요. 움직도르래. 움직도르래는 이렇게 내가 힘을 줘서 물체에 들어 올리잖아. 그럼 이 도르래도 같이 들어 올려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의 힘이 얼마씩 걸리냐면 2분의 1씩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난 얘를 이만큼 들어 올리는 일을 얘가 다 맡아야 돼. 하지만 여기 걸리는 힘은 얼마야? 2분의 1 W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내 손이 올려줘야 되는 이만큼의 힘, 당겨줘야 되는 줄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 올라간 요 높이의 2배만큼, 그러니까 2h만큼 올려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 돼요. 하지만 이제 뭐 상황이 복잡한 경우도 더 많아지지. 뭐 여기 이렇게 달리고요. 요 줄이 또 뭐 여기서 이렇게 고정도르래로 연결되고 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린 이런 거 기억하면 돼요. 고정도르래는 똑같아요. 바뀌는 게 없어. 하지만 얘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고정도르래에 걸린다고 물체, 줄에 걸리는 이 무게가 반감되거나 하진 않아. 하지만 움직도르래에 걸리면 반감이 돼요. 그럼 이렇게 걸렸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W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럼 들어올려야 되는 거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고정도르래니까 이렇게 걸려서 얘도 2분의 1. 그럼 여기는 얼마씩 작용하면 돼? 잠깐만. 잘못 그렸구나. 잠깐만.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보통 흔하죠. 이렇게 움직도르래, 고정도르래, 움직도르래, 고정도르래 하고 힘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W라는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 그러면 봐봐. W가요. 지금 1 똑같이 걸렸어. 왜? 얘랑 똑같이 걸리고요. 고정도르래네. 그러면 얘랑 똑같죠. 그 다음에 얘는 움직도르래니까 또 얘랑 똑같이 걸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줄이 얘랑 반띵, 얘랑 반띵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근데 얼마예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씩 가야 말이 맞지. 여기가 4분의 1 W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줄의 수를 세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줄이 나눠 갖는 거야. 이 물체의 무게를 나눠서 버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를 해봅시다. 자, 고정도르래 이렇게 생겼다. 힘의 방향을 바꿔준다. 이 아래 써져 있지요. 힘의 방향을 바꿔준다. 그래서 보면 FS는 WH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뭐 F는 W, S는 H 이런 식으로 써줬는데 뭐 사실 바꿀 수도 있겠죠. 굳이 힘을. 하지만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다른 애들이 변하겠죠. 값이. 그지? 근데 뭐 이제 무게가 변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 올려진 길이가 바뀌거나 그럴 텐데 뭐 그런 식으로 되겠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뭐 일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F가 W랑 똑같은 상황을 사실 가정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죠. 왜냐면 얘가 작용하는 힘이 W니까 얘를 끌려면 사실은 작용하는 힘은 아마 W가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린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이제 뭐 아까 다 설명을 했었던 내용이지요. 사실 자세하게. 그러면 봐봐. 힘은 2배 이득 보고요. 거리는 2배 손해를 봤어. 그러면 EF 곱하기 얼마야? 2분의 1 했으니까 결국은 FS야. 결국은 FS다. 그래서 1의 양은 똑같아요. 하지만 얘는 뭐야? 힘을 적게 들여도 된다는 게 장점이지요. 기존에는 한 10N 쓸 거를 5N 써서도 해결할 수 있더라. 이게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도구와 일의 원리, 이 일의 원리가 사실 중요하지요. 도구를 사용하나 마나 일의 양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의 이득을 못 보는데요. 근데 도구를 쓰네요. 왜 사용하나요? 그러면 아하, 사용에 필요한 뭐가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움직도르래는 힘을 적게 요할 때, 예를 들어서 돌덩이를 이만큼 올려야 되는데 이 고정도르래로 올리려면 1톤짜리를 사람들 몇 명이 와가지고 이걸 1톤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 넓은 평지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돌덩어리 1톤짜리 하나 올리면 되면 여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렇게 뭐 적당히 설치해서 뭐 움직도를 한번 고정도를 한번 움직도를 한번 고정도를 한번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서는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이렇게 끌면 얘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지. 대신에 뭐를 엄청나게 손해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동거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손해되겠죠. 막 몇 킬로씩 이동해야 될 수도 있어. 계산 안 해봤지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의 방향을 바꿔준다라는 것도 되게 큰 이점이지요. 고정도르래의 경우에는. 그리고 움직도르래는 이 힘 자체를 줄인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뭘 줄이는 건 아니다. 일을 줄이는 건 아니다. 일의 양은 어떻다? 똑같다라는 게 일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일을 얘기했는데 이제 에너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 자체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에너지라고 불러요. 에너지 단위 줄이네요. 아까 일의 단위도 줄이었잖아.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코끼리 하나 봅시다. 자, 얘는요, 지금 땡깡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자기 배고파서 일할 에너지가 없대요. 자, 자기 질량도 에너지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아이가 스스로 질량 결손을 하면서 얘를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얘가 어떻게 했냐면요,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에너지를 받았어. 자, 에너지를 받았더니요, 얘가 지금 신났습니다. 뭐지? 얘는 왜 신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자, 일을 했네요. 기준면에서 들어올리는 일을 했죠. 높이 h만큼. 그래서 어디로 옮겨줄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사실 뭐 요 얘기를 했다면 거짓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는 일 안 한 거니까. 그래요. 농담이었습니다. 하여튼 에너지 종류 이제 우리 얘기할 건데, 자,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정도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탄성 에너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역학적인 에너지들 위주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정의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하지만 이 공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두고두고 써먹어요. 나중에 뭐 운동량 같은 거 나오면 뭐 EM분의 P제곱 이런 것도 써먹긴 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안 배우니까 중학교에선. 하지만 뭐 어쨌든 우린 이걸 따져보는 거죠. 자, 수레가 있어요. 이 수레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요. 이 수레가 달려나가는 속도를 v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책상과 책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F가 있겠죠.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마찰 개수나 그런 걸 토대로. 그 다음에 움직이는 길이를 구하면 되겠지. 그지? 네. 자가 움직이는 거구나,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를 들이받는 거군요. 그럼 자가 하여튼 움직이는 길을 구할 수 있겠죠? 하여튼 움직이는 대상과 그 옆에 있는 애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F라고 한다라면 어쨌든 얘가 이동하는 거리 S를 구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진 일의 크기는 FS일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 스스로 일을 하진 않았을 테니 어떤 에너지가 여기 있는 에너지가 여기로 전달되면서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수레 에너지가. 그럼 수레 에너지는 뭔가 하여 봤더니 얘는 2분의 1 mv제곱이야. 그러면 실험을 여러 번 해보는 거야. 실험을 여러 번 해요. 질량이 같을 때 속도를 2배를 시켜봅시다. 속도를 2배 시켰어. 그랬더니 움직인 거리가요. 어떻게 됐냐면 4배가 된 거야. 아하, 그러면 속도가 2배 됐는데 거리가 4배 됐어? V의 제곱항에 비례하겠구나. 그죠? 그 다음 이번에 그럼 속도가 같아. 속도가 같을 때 질량을 2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하, 거리가 2배가 되네. 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저 상수 2분의 1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유출을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뭘 이제 알 수는 있겠다.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V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까지는 추론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보이니? 그래서 이거 뭐 이 정도 비례관계는 뭐 이런 실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조건은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줄 거예요. 이거 그냥 아무 그림이나 갖고 온 거라. 자, 그럼 이제 위치 에너지 관련된 얘기 해봅시다.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인데 벌써부터 좀 거슬려야 돼요. 높다? 사실 아까 운동 에너지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준면이래. 그 기준 좌표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특히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준면을 생각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봐봐. 자, 옥상에 지금 1kg짜리 물체가 있어요. 만약 내가 기준면을 지면으로 잡으면 높이가 얼마냐면 6m예요. 6m.
하지만 내가 만약 기준면을 어디로 잡으면 베란다에 떨구는 걸로 잡으면 여기 에너지 2m, 아니, 높이 2m거든. 그러면 여기가 만약 기준면인 경우에는 1번의 경우에는 얼마가 나와? 1 곱하기 2 곱하기 9.8이잖아요. 여기 9.8 mh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19.6 줄이 나오게 되겠다. 그럼 2번 경우는 만약 요만큼 6m가 경우가 되는 높이가 되는 경우라면 두 번째 경우에는 9.8에 6을 곱한 거니까 이거 얼마가 나와? 58.8? 이 정도 나오겠네요. 맞나? 58.8? 맞을 것 같은데 뭐 이만큼씩 나오겠지. 그래서 기준면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크게 달라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상수의 의미는 알겠지만요. 중력 가속도예요. G. 가속도네요. 그러니까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요. 보통은 9.8로 주지만 문제에 따라서 10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식을 9.8 mh로 외우지 말고 미치 에너지 공식은 mgh다. 하지만 h는 어디에 근사된다? 9.8 정도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얘기한 이유가 나오지요. 역학적 에너지 얘기를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위치 에너지에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 이걸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보존된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 롤러코스터 이제 모든 책에 사실 등장하는 예제인데 이걸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 여기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그래프는 무조건 축부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자, 그랬을 때 보면 위치 에너지가 지금 유상은 높죠? 왜 높아? 보니까 높이가 높네. 과연 위치 에너지가 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었던 게 줄어들었네요. 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었어요.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이때나 바뀐 게 없네요. 그죠? 위치 에너지가 엄청 줄었어요. 왜 줄었나 봤더니 높이가 낮아졌네요. 이만큼씩이나 차이가 나네요, 지금. 운동 에너지는 그만큼 커졌겠구나. 더하면 뭐 값이 일정하겠다. 더하면 값이 일정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보존된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그래프를 살펴보자. 자, 요만큼이요. 요 길이, 이 길이만큼 전체가 얼마냐면요.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 길이만큼 얼마냐면 운동 에너지의 크기고요. 요 길이만큼 얼마냐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 우리 포텐셜이란 몰라도 돼. 위치 에너지라고 그냥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는 또 이건 또 전체네요. 그럼 상황을 하나씩 보자. 자, 높이에 따라서 지금 에너지 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높이 여기가 제로이고요. 여기가 높이 h입니다. 자, 높이가 h일 때는요. 위치 에너지 mgh 밖에 없네. 그죠? 자, 높이가 0일 때는요. 운동 에너지밖에 없지요. 2분의 1 mv의 제곱. 그래서 여기 mgh 2분의 1 mv의 제곱.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는 상대적이며 그 합은 일정하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구나. 요걸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욕심을 좀 더 부려봅시다. 한 가지만 욕심을 좀 더 부려봅시다. 자, 뭘 해볼 거냐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볼 거냐면 가령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물체가 있어요. 질량 m짜리고요. 여기까지 높이가 h야. 공기저항 같은 거 다 무시합시다. 편의상 중력가속도는 g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물체가 여기 이렇게 낙하하는 순간, 요 순간에 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 속도값은 과연 얼마인가? 많이 나오는 문제죠.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봤을 텐데 어렵지 않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됩니다. 자, 처음에 있었던 에너지 위치밖에 없지요. mg, h. 그럼 여기 떨어졌을 때 여기서의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의 mv의 제곱일 거야.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아하니 요 질량과 요 질량은 똑같은 질량. 양변에서 약분을 시켜도 될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V제곱은 2GH가 나오겠다. 아하, 그러니까 V는 뭐가 되겠다? 루트 2GH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까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V는 루트 2GH. 이렇게 보아하니 V는 뭐랑 비례하는 거예요? 최종 속도는 루트 H랑 비례하네요. 왜? 중력과 속도 상수, 이상수. 그러니까 이거 다르게 쓰면 루트 2G 곱하기 루트 H인데 그냥 얘 우리 편의상 K라고 표현을 하면 그냥 곱하기예요. K 루트 H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령 H가 높이가 4H가 된다면 낙하했을 때 도착한 이 최종 속도의 경우는 몇 배가 되겠다? 2배가 되겠다라는 것까지도 사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그런 의미를 갖는 꽤나 중요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바로바로 유도해서 풀 수도 있지만 정말 시간이 없는 경우, 뭐 나중에 보는 수능이라든지 그런 시험에서는 사실 이거를 그냥 외워서 풀어요. 높이 4배 됐으니까 낙하 2배 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죠. 뭐 그렇게 풀 수 있겠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이거다. 뭐냐면 운동에너지식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운동에너지식. 운동에너지식 자체가 뭐냐면 2분의 1 mv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 위치에너지식 자체를 생각해보면 mgh지요. 얘가 서로 비례하는 게 차수가 다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mgh의 경우에는 지금 얘는 h에 대해서 1차식이잖아. 그러니까 h가 2배가 되면 위치에너지 자체도 2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운동에너지 자체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v가 만약 2배가 된다면 여기서 EK 같은 경우는 4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례관계까지도 사실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웬만한 내용은 사실 다 한 것 같고요. 이 뒤에 이제 뭐 신재생에너지 아마 이런 거 나올 거야. 신재생에너지, 막 수소에너지 막 이런 거 나올 텐데 이런 거는요. 자, 시험 기간 가서 일주일 전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 위주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다 한 것 같아요. 요 지역적인 이런 부분들 말고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잘 복습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좀 더 어려운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잠깐 끊었다 갑시다.